해운대의 오후, 다시 시작되는 문장 가을빛이 낮게 기울어 카페 창문을 길게 가르며 바다 위로 번졌다. 파도는 모래사장의 얇은 선을 긋고 물러났다 다시 돌아오길 반복했고 그 리듬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스푼 소리와 조용히 겹쳤다. 커피의 고소한 향이 해풍의 짠내를 누그러뜨리고 창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지원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회색 카디건 깃을 세운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잔의 물기가 서서히 사라지며 가장자리에 엷은 온기가 번졌다. 부산 출장의 마지막 오후 우연히 들어온 이 카페가 조금 과장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래전 한 문장을 떠올렸다. 바다는 오래된 기억을 비슷한 파형으로 되돌려준다. 누가 썼던가? 아마도 그의 수업에서. 문이 열리고 바람이 한 번 더 안으로 스며들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한 남자가 들어와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검은테 안경 너머로 때가 묻은 온화함 같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바로 멈췄다. 교수님? 남자가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순간의 망설임이 있었으나 미소가 더 빨랐다. 지원 씨? 스무해라는 시간은 상자처럼 닫혀 있던 걸까? 뚜껑이 열리자 그 안의 공기가 지금의 공기와 섞이며 자연스레 흘렀다. 둘은 마주 앉았다. 말이 먼저였는지 숨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다. 정말 우연이네요. 부산에 자주 오세요? 지원이 물었다. 은퇴하고 나서는 가끔요. 서울이 너무 빠르게 돌아갈 때 여기로 내려와요. 바다는 사람을 천천히 보게 하니까. 김현수는 컵받침을 엄지로 한번 쓰다듬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강의실의 버릇이 남아있었다. 말을 하기 전 생각을 정돈하는 작은 손짓. 교수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지원은 웃었다. 아, 이제는 교수님이라 부르면 안 되려나요? 그 호칭이 나를 붙잡아 주는군요. 그가 따라 웃었다. 지원 씨는 더 단단해졌네요. 책을 다룰 때의 표정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글 속에서 길을 찾나요? 네, 길을 잃을 때마다요. 지원은 창밖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았다. 요즘은 길보다 벽을 더 많이 만나지만요. 짧은 침묵이 있었고 머그컵에서 김이 얇게 피어올랐다. 저마다의 세월이 서로의 컵 둘레에 앉아있는 듯했다. 서울에서 지내죠? 현수가 물었다. 네, 출판사 편집부에 있어요. 지원은 어깨를 조금 폈다. 가끔 부산에 내려와요. 오늘도 작가 인터뷰 때문에. 어쩐지 오래전 그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현수가 시선을 들어 지원을 보았다. 그때 사랑을 설명할 때 언어가 먼저인가, 침묵이 먼저인가 라고 물었었죠. 지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교수님,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잊기 어려운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는 웃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답했더라. 아마 침묵이 먼저지만 결국 언어로 돌아온다고. 맞아요. 지원은 손가락으로 컵의 테를 살짝 두드렸다. 그 말, 어디에 적어 두었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한 문장은 보통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는 거죠. 현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고 환한 온도를 가졌다. 그런 건 종이에 적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눈가에 앉은 잔주름의 방향까지도 읽어냈다. 세월은 둘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디테일은 더욱 선명해져 있었다. 교수님은 잘 지내시죠? 지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럭저럭요. 그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함께 살아온 사람과는 담담한 일상, 오래 같이 산 벽처럼 서로를 기댈 줄 아는 사이가 되었죠. 가끔은 그 벽이 너무 단단해서 내 목소리가 되돌아오지 않는 느낌도 들지만 지원은 그 말을 천천히 굴렸다. 단단한 벽은 좋기도 하죠. 쓰러지지 않으니까요. 가끔은 창이었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현수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밖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은 가벼웠지만 오래 울렸다. 지원은 자신에게도 창이 하나 필요했음을 깨달았다. 이혼 이후 그녀는 바쁜 페이지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공백을 덮는 데 익숙해졌다. 공백을 남겨둬야 문장이 숨 쉬는데 그녀는 늘 그것을 채워버렸다. 그럼 오늘은 서로의 창이 되어줄까요? 지원이 농담처럼 말하자 둘 사이로 부드러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좋네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바다와 나의 바람을 잠시 나눕시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물었다. 디저트는 어떠세요? 현수는 지원을 향해 눈짓했다. 예전처럼 결정을 북돋우는 사람이 누구였죠? 항상 저였죠. 지원이 웃었다. 밤톨 타르트와 홍차 하나 더 주세요. 주문이 끝나고 두 사람은 과거의 너른 강의실 문을 살짝 열었다 닫듯 사소한 기억들을 주고받았다. 현수는 그녀의 졸업 논문 제목을 정확히 말했고 지원은 그가 교정해준 원고의 빨간 잉크 냄새를 기억한다고 했다. 서로의 기억이 서로의 기억을 부르며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을 천천히 채웠다. 지원 씨, 현수가 잠시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신이 던진 질문, 사랑의 언어와 침묵, 지금의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지원은 창밖의 빛을 한번 천천히 눈에 담았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랑은 침묵으로 시작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다. 상대의 단어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단어를 고르는 이유를 배워가는 것. 현수의 눈꼬리가 부드럽게 내려갔다. 아름다운 답이네요. 나는 아마 사랑은 침묵을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쓰겠죠. 둘의 시선이 잠깐 얽혔다.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지나갔다. 타르트가 나왔다. 작은 포크가 하얀 접시 위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지원은 한 조각을 포크 끝에 얹어 입술에 가져갔다. 밤의 고소함이 혀 위에서 천천히 풀렸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시나요? 현수가 물었다. 네. 저녁 KTX예요. 교수님은요? 모레쯤.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서울에서 시간을 조금 내볼 수 있을까요? 오래된 책방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지원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목의 얇은 실팔찌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좋아요. 책방이라면 언제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다. 지금 번호를 묻는 게 갑자기 너무 젊은 일 같아서요. 그럼 오늘은 우리 둘 다 조금 젊어져 볼까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교수님, 번호를 주고받는 건 아직도 책갈피를 나누는 일 같아요. 다음에 어디부터 다시 읽을지 약속하는 방식이죠. 현수는 그녀가 내민 휴대폰을 받아 자신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지날 때 잔잔한 긴장감이 카페 공기와 섞였다. 두 사람의 이름이 서로의 전화기에 떠올랐다. 짧고 선명한 활자. 의미는 오래 묵혀진 와인처럼 깊었다. 카페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나갔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바깥의 물결이 동시에 들렸다가 멀어졌다. 지원 씨. 현수가 마지막 잔을 비우며 말했다. 다음 문장은 서울에서 씁시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여는 문장만 적어둘게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깥 공기는 한층 선명했고 바다는 오후의 빛을 길게 끌어안고 있었다.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지원의 스카프가 바람에 흘러 현수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멈추었다. 감기 조심해요. 그가 말했다. 교수님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몇 걸음 걸어간 뒤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같은 타이밍의 미소, 같은 높이의 눈빛. 아무 약속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음의 문장을 함께 쓰고 있다는 듯했다. 저녁 무렵이 가까워지며 햇빛은 더 낮아졌고 해운대의 물결은 금빛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잠깐 겹쳤다 흩어졌다. 오래전에 수업이 끝나고 교실 문을 닫던 소리가 다시 조용히 열리는 듯했다. 새로운 문장,
첫 줄이 바다 위에 얇게 적히고 있었다. 밤의 창, 우리 사이의 문장, 서울의 밤은 창문에 넌을 붙이고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한지원은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둔 채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을 가로질러 커튼을 반쯤 열었다. 강바람이 멀리서 올라와 유리창을 얇게 두드렸다. 전기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휘파람 같은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귤 껍질을 조금 뜯어 난로 옆에 올려두니 풍기는 향이 방 안의 공기를 둥글게 만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빼고 화면을 깨웠다. 대화창 상단에는 오늘 낮 해운대 카페에서 저장한 이름이 선명했다. 김현수. 문장을 몇 개 썼다 지웠다. 언어가 마음을 따라오지 못할 때 보통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말했듯 침묵을 언어로 번역해야 할 때였다. 잘 돌아가셨어요. 짧은 문장이 바다로 던진 작은 조약돌처럼 화면 속으로 떨어졌다. 잠깐의 정적. 푸른 점이 우측 하단에서 전멸했다 사라졌다. 차를 따라 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 온기가 손바닥을 적셨다. 방 안의 시간은 묵직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진동. 유리잔 옆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바다는 오늘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어떤가요? 지원은 웃음이 났다. 그의 문장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장을 보냈다. 창밖에 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불들이 다 창문처럼 느껴져요. 교수님이 말한 그 창, 바다 대신 넌으로 반짝이는. 이번엔 답장이 빨랐다. 창이 있으면 그 너머를 보게 되죠. 우리도 오늘 조금은 너머를 본 것 같습니다. 지원은 문득 전등을 켰다. 조명이 켜지며 방의 가장자리, 미세한 먼지, 책 등의 금박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강물을 가르는 소리 같은 마음의 떨림을 느꼈다. 교수님, 갑자기 묻고 싶어졌어요. 오늘의 우리는 학생과 스승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인가요? 짧은 침묵. 이번엔 오래 걸렸다. 답을 기다리는 동안 지원은 베란다 문을 열어 찬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어깨를 감싸는 니트의 촉감이 살에 닿아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어느덧 그녀의 생각은 카페의 유리창, 밤톨 타르트의 향, 그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끝을 다듬던 습관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우리는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의 문장은 예전처럼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진심이었다. 지원은 손가락으로 컵에 테를 느리게 돌렸다. 그녀는 또 하나의 문장을 꺼냈다. 책임을 나누는 방법을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지만 덜 도망치고요. 덜 도망친다는 표현을 보내고 나니 벽식의 초침이 더 크게 들렸다. 그때 전화 아이콘이 그녀의 화면 위에서 부드럽게 떨렸다. 발신, 김현수.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원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 속으로 흘러들었다. 전화선 이쪽과 저쪽에 따로 놓여있던 방의 온도가 그 한마디에 비슷해지는 것만 같았다. 부산은 조용해요? 지원이 물었다. 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밀려왔다 돌아가요. 오늘 본 당신의 표정이 그 사이에 한 번씩 떠오르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서울은요? 강이 흐르고 아주 가끔 제 심장도 같이 흐릅니다. 지원은 웃었다. 우리 좀 비슷해졌네요. 예전에는 제가 질문만 던지고 교수님이 답하셨는데 오늘은 질문과 답이 서로의 손을 잡는 밤 같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강단의 질서가 있었지만 그 질서는 이제 두 사람을 구분하기보다 연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소파의 등을 기대었다. 침대 위에 던져둔 스카프가 부드럽게 접히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간판을 얇게 흔들었다. 교수님? 그녀가 불렀다. 네. 오늘 카페에서 번호를 저장할 때 생각했어요. 이것은 아마 책갈피 같은 거라고. 어디부터 다시 읽을지 약속하는 표시. 그녀는 작게 숨을 고르고 진심을 건넸다. 다시 읽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 오래 덮인 페이지들을.
전화 너머에서 아주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떨어진 파도의 마지막 선처럼. 나도요. 다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장은 천천히 읽을수록 깊어지니까요. 네. 하지만 천천히 읽는 것도 결국 읽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다. 모레 서울에서 뵐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의 음성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인사동에 오래된 한옥 식당이 있어요. 저녁 6시. 그 뒤에 근처에 작은 찻집이 하나 더 있고요. 당신이 좋아할 법한 조용함이 있습니다. 좋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더 부드럽게 흘렀다. 그 조용함에서 우리가 못한 말을 조금씩 번역해요. 둘 사이에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거리가 있었지만 말들은 서로의 천을 기억하려는 듯 가까워졌다. 한동안 그들은 예전의 교정지처럼 사소한 것들을 꼼꼼히 주고받았다. 요즘 읽은 책, 책방의 냄새, 노트의 종이결,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추억 하나. 지원 씨, 현수가 말했다. 당신이 졸업하던 날 강의실 창밖에 비가 왔어요. 그날 나는 당신이 두고 간 원고를 늦게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침묵을 언어로 번역하는 일.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오늘 당신의 메시지를 보니 그 문장이 다시 젖었습니다. 지원은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의 직물을 천천히 쓸었다. 눈꺼풀 아래로 해운대의 오후가 다시 떠올랐다. 그와 마주 앉아있던 테이블, 접시에 부서지던 포크 끝에 가벼운 소리, 서로를 오래 본 사람들만이 아는 숨의 길이. 저도 기억나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의 비와 교수님의 목소리. 오늘의 저는 그때의 저를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의 침묵이 두 사람을 포근히 감쌌다. 그 침묵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러나 무너지지도 않겠다는 조용한 합의가 있었다. 늦었네요. 현수가 먼저 시간을 언급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문장은 모레 저녁에. 네. 지원은 입술을 스치듯 대답했다. 교수님. 그녀는 그를 부르고 그가 네 라고 대답하는 짧은 리듬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리듬은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장 단순한 안부의 형태였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방 안에는 누군가가 아직 말하고 있는 듯한 잔향이 남았다. 그녀는 커튼을 더 젖혔다. 강물 위로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도시의 숨결이 느릿느릿 올라왔다 내려가며 창문의 얇은 김을 그렸다. 조금 더 젊어지자 낮의 약속이 한 번 더 떠올랐다. 그녀는 스탠드를 켜고 책상 앞에 앉았다. 빈 페이지를 펼쳤다. 펜촉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몸 안의 어딘가에서 깔끔한 소리가 났다. 오늘의 문장. 그녀는 천천히 썼다. 오늘 밤 우리는 서로의 창이 되기로 했다. 바람은 언어가 되었고 침묵은 길을 내주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에 다가가 유리의 이마를 살짝 기댔다. 차가운 촉감이 이마를 지나 머릿속의 열을 가라앉혔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인사동 6시. 그 말은 약속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수면 위에 고요히 떠 있었다. 침대에 눕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잘 자요, 교수님. 다음 문장을 서울에서. 답장은 곧 왔다. 잘 자요, 지원 씨. 내일 바다의 색을 기억해 둘게요. 서울의 넌과 섞을 수 있도록.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불을 끄고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외롭지 않다는 감각이 몸 전체에 얇은 담요처럼 깔렸다.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예전과 다른 박자를 고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소리가 낮아지고 유리창 너머로 강이 검푸른 숨이 길어졌다. 그녀는 느릿하게 잠으로 가라앉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어디부터 다시 읽게 될까? 그리고 대답 없이 미소 지었다. 여기, 오늘 밤부터. 인사동의 저녁, 우산 아래 약속, 인사동 골목에 노을이 얇게 내려앉았다. 한옥 기와의 곡선 위로 마지막 빛이 흘렀고 나무 대문 앞에 매달린 등 댕, 은, 막 불을 켜기 직전의 색을 띠고 있었다. 바람은 간장과 참기름, 구운 전의 냄새를 한 겹씩 데리고 다녔다. 좁은 골목을 지나
한옥 식당으로 들어서자 디딤돌 너머로 낡은 마루가 조용히 울었다. 김현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앞마당을 보았다. 대나무 그림자가 벽에 흐르고 작은 연못의 잔물결이 빛을 흔들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한 번 보고 늘 하던 습관대로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그때 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남색 코트를 걸친 한지원이 들어왔다. 목에는 연한 베이지 스카프, 초가을의 공기와 잘 어울리는 색이었다. 오셨어요.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입가에 낮게 참은 미소가 번졌다. 네. 길은 막히지 않았나요? 현수가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서. 그녀는 대답하며 마당 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렸다. 이곳 숨쉬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의 우리는 천천히 읽는 문장을 택한 거니까요. 현수가 안내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문살 사이로 외부의 빛이 단정한 사각형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앉자마자 따끈한 차가 먼저 나왔다. 찻잔을 감싸 쥐니 손바닥으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저녁 식사처럼도 오래 미뤄둔 대화를 펼치듯도 천천히 주문을 골랐다. 도톰한 갈비찜, 모둠전, 따끈한 돌솥밥,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첫 잔을 따라 올리자 막걸리의 우윳빛 거품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현수가 물었다. 기다렸어요. 지원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이 너무 앞서가는 건가 싶다가도 기다림도 우리의 문장 안에 있으니까요. 현수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도 그랬습니다. 바다의 색을 기억해 두겠다고 했는데 서울의 넌과 섞는 방법을 오늘 배우면 좋겠다 싶었어요. 음식이 놓였다. 갈비찜의 윤기난 표면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파와 대추, 밤이 은근한 향을 더했다. 지원이 젓가락으로 전을 한 조각 집어 작은 접시에 옮겼다. 그때 실수로 간장 종지를 살짝 건드려 검은 물결이 접시 가장자리에 얇게 번졌다. 그녀가 작은 소리를 냈다. 현수가 손수건을 꺼내 종지 옆을 닦아주었다. 손수건이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동작은 사소했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낮게 말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사소한 것들이 더 또렷합니다. 현수가 웃었다. 젓가락 건네는 손, 그 속도, 젓가락 끝에 망설임 같은 것들. 그녀는 어쩐지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고개를 들자 문살 너머로 어둠과 빛이 바뀌어 앉아 있었다. 그 바뀜의 경계에 둘의 시간이 걸터 앉아 있는 듯했다. 교수님은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창. 그는 짧게 대답했다가 설명을 보탰다. 내 안에 창을 열어두는 일, 가족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닫아두는 게 익숙해지면 열기가 더 두려워지죠. 지원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목 뒤로 내려가는 온도가 은근했다. 저도 창을 오래 닫아두었어요. 바람이 들어올까봐. 사실은 바람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적당하네요. 현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바람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문장을 고르는 사람의 호흡이라고 할까.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 부드럽게 닿았다. 그들은 한동안 음식을 나눠 먹으며 슬쩍슬쩍 사소한 기억을 건졌다. 졸업 논문의 마지막 문장, 강의실 창밖의 비, 빨간 잉크의 냄새. 말과 말 사이로 숟가락이 오갔고 숟가락 사이로 눈빛이 오갔다. 한 잔 더 괜찮겠어요? 현수가 물었다. 네. 지원이 잔을 내밀었다. 그의 손등이 잔 가장자리를 받치며 잠깐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전혀 우연이 아닌 속도였다. 잔이 다시 그녀의 손에 돌아왔을 때 미세한 떨림이 유리벽 안쪽에 남아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둘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옮겼다. 낮은 천장과 오래된 서가, 은은한 유자향. 창가 자리에 앉자 창문 틈새로 가느다란 빗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었지만 서울의 밤은 가끔 뜻밖의 감정을 데려오듯 얕은 비를 불러왔다. 유자차 좋아하시죠? 현수가 웃으며 물었다.
네. 겨울이 오기 전 입 안에 작은 해를 하나 들여놓는 느낌이니까요. 지원이 대답했다. 차를 식히는 동안 그들은 말하지 않고도 말이 되는 것들을 들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비, 찻잔의 얇은 떨림, 멀리서 조개사 종각 쪽으로 번지는 조용한 발소리, 그리고 서로의 호흡. 지원 씨, 현수가 낮게 불렀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두 사람이라고 내가 대답했을 때 그 말의 뒷면에 어떤 책임을 적어야 할지. 지원은 시선을 창밖으로 보냈다가 곧 그에게로 돌렸다. 함께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 줄은 당신이, 한 줄은 내가. 서로의 문장으로. 잠시 웃음과 침묵이 같은 무게로 테이블에 올려졌다. 차가 반쯤 남았을 때 비는 조금 더 촘촘해졌다. 찻집을 나서자 골목의 등불이 비에 젖은 돌바닥 위로 길게 번졌다. 현수가 우산을 폈다. 검은 천이 둥글게 펼쳐지며 그 아래의 공기가 한순간 따뜻해졌다. 들어오세요. 그가 우산 안쪽으로 그녀를 끌어들였다. 어깨와 어깨가 닿았다. 우산 끝에서 비가 연필심처럼 가늘게 떨어졌다. 그 안은 작은 방처럼 아늑했다. 이렇게 가까운 건 언제였죠? 지원이 웃으며 속삭였다. 아마도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현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만이 아는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네요. 골목 어귀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비와 섞여 흐렸다. 둘은 우산의 중간쯤 고요의 중심에 서 있었다. 현수는 잠시 그녀의 스카프 끝을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스카프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엄지의 둥근 움직임, 그 짧은 다음에 지원의 숨이 아주 살짝 멈췄다. 춥지 않아요? 그가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따뜻해요. 그 말은 우산 안쪽의 공기와 정확히 맞물렸다. 현수는 다른 손으로 자신의 코트 자락을 조금 벌려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우산이 약간 기울며 둘의 이마가 가까워졌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잠시 더 커졌다가 곧 멀어졌다. 지원 씨, 그가 한 발 더 다가섰다. 오늘 내게 허락해 줄 수 있나요? 무엇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을 안아도 될까요? 말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확실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그는 그녀를 가볍게, 그러나 분명한 온도로 끌어안았다. 비 냄새와 유자향, 나무의 온기와 오래된 골목의 숨이 한 번에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살짝 기댔다. 심장의 박동이 우산천 위로 떨어지는 리듬과 겹쳐졌다. 오래 닫아둔 창이 안쪽에서 열리는 기척이 포옹의 중심에서부터 전해졌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둘은 거의 동시에 숨을 고르고 아주 조금만 떨어졌다. 우산 가장자리로 비가 흘러내렸다. 골목 끝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며 작은 소리가 났다. 오늘의 문장은 현수가 낮게 말했다. 여기까지일까요? 아마도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다음 문장은 다음을 위해 남겨두죠. 그래야 계속 읽고 싶어지니까. 그들은 우산을 함께 잡은 채 사거리까지 걸었다. 거기서 각자의 방향으로 가야 했다. 우산을 접는 순간 비의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현수는 그녀의 스카프가 비에 젖지 않도록 한 번 더 여며 주었다. 조심히 들어가요. 그가 말했다. 교수님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들은 서로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같은 타이밍으로 미소가 번졌고 같은 높이에서 눈빛이 머물렀다. 지원이 골목을 돌아 나가는 순간 현수는 한 번 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빗속에서도 선명한 보폭. 그 보폭은 도망치는 속도가 아니라 맞으러 가는 속도였다. 비는 더 조용해졌다. 인사동의 등불은 그 조용함 속에서 더 또렷이 빛났다. 현수는 잠시 우산을 들고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음속 어딘가에 오늘의 문장이 완성되어 있었다. 우산 아래 우리는 서로의 창을 조금 더 열었다.
밤늦게 지원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잘 들어갔나요? 오늘의 우산, 내일도 기억할게요. 그녀는 젖은 스카프를 벗으며 답장을 썼다. 네. 오늘의 포옹이 내일의 문장을 기다리게 하네요. 잘 자요. 창밖으로 서울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방 안에는 비보다 오래가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강변의 방, 책임의 온도, 서울의 밤이 한강 위에 길게 눕고 있었다.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물결을 얇게 긁고 바람이 강둑의 갈대를 한 번씩 쓰다듬었다. 한지원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고요한 조명, 낮게 깔린 재즈, 바닥에 반사된 황금빛이 그녀의 발끝을 따라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착했나요? 1207호입니다. 네. 그녀는 짧게 답하고 버튼 위에 빨간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의 숫자들도 어쩐지 같은 속도로 오르는 듯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1207이 작은 등불처럼 켜져 있었다. 지원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김현수는 흰 셔츠 위에 회색 니트를 걸치고 서 있었다. 창계는 긴 커튼, 그 사이로 강의 호흡이 아주 얕게 들려왔다.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네. 지원은 방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무결이 살아있는 작은 테이블, 벽 쪽에 책 한 권, 유리잔 2개. 생각보다 집 같아요.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밤도 있죠. 현수가 미소 지었다. 오늘은 잠깐의 기양지일지 몰라도요. 그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티백을 꺼냈다. 유리컵 안에서 노란 물결이 번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의자 하나 분량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비는 안 오네요. 지원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조금 젖혔다. 대신 바람이 있죠. 현수는 컵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가 열어둔 창을 바람이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입술을 대고 한 모금 마셨다. 얕은 단맛이 혀 위에서 풀리고 그 뒤로 조용한 씁쓸함이 따라왔다. 교수님, 그녀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한 번만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잠시 침묵이 방해 가운데 앉았다. 그 침묵을 먼저 움직인 건 현수였다. 나는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고르며 이어갔다.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시간, 나 자신에게 지켜야 하는 기준. 그런데 당신 앞에서는 오래 닫아둔 창이 저절로 열립니다. 지원은 그의 손등을 아주 가볍게 바라보았다. 혈관이 얇은 파도처럼 올라와 있었다. 나도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무모함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걸.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너는 선은 우리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선인가요?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 냄새가 창을 통과해 들어와 그의 대답에 조용히 섞였다. 함께 건너고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일의 태도로. 그 말이 바닥을 단단히 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원은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띄었다. 눈가에 가느다란 빛이 맺혔다. 그럼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오늘의 문장을 씁시다. 그들이 가까워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방의 공기가 아주 조금 무거워지고 동시에 가벼워졌다. 현수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귓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는 동작. 그 손끝이 귀 뒤의 온도를 잠깐 만졌다가 물러났다. 괜찮나요? 그가 물었다. 네. 그녀는 짧게 숨을 쉬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 쥐었다. 온기가 피부를 통해 천천히 스며들었다. 입술이 닿기까지 두 사람은 아주 오래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그 뒤에 입맞춤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솔직했다. 유리잔 속 차의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외투가 의자 등받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스카프가 커튼 아래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셔츠의 단추가 오래된 책갈피를 빼듯 하나씩 풀렸다. 어떤 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각각이 분명했다. 가까워진 숨, 손가락의 방향, 눈을 감는 각도. 둘은 서로의 언어를 빠르게, 그러나 서툴지 않게 배워갔다. 지원 씨. 숨 사이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스쳤다. 멈춰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요. 그녀는 눈을 뜨고 그를 보았다. 멈추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답은 문장보다 확실했다. 그들은 다시 입을 맞췄다. 커튼이 바람에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침대가 얇은 주름을 만들며 둘을 받아들였다. 방의 그림자가 서로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옮겨갔다. 말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손과 손이 더 많은 것을 말했다. 밤은 창밖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호흡 사이로 조용히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바람이 한 번 더 창문을 두드렸고 멀리서 배의 경적이 낮게 지나갔다. 둘은 이마를 맞댄 채 잠깐 웃었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이윽고 둘은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며 침묵을 들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찾아 꼭 잡았다. 손과 손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떨림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무섭지 않나요? 지원이 먼저 물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무섭습니다. 현수가 솔직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요. 조심한다는 건 도망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나누는 거니까.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오늘의 나는 오래 기다린 문장을 마침내 읽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책에는 목차가 없군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직접 제목을 붙여야겠죠. 그럼 이 장의 제목은 지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강변의 방 책임의 온도. 좋습니다. 현수가 손끝으로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쓸었다. 따뜻하네요. 따뜻해서 차가워지지 않게 붙잡고 싶은 밤입니다. 한참 뒤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강은 어둠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다. 물 위에 떨어진 불빛들이 한 줄씩 그들의 호흡과 비슷한 간격으로 떨렸다. 유리창에 그녀의 옆얼굴과 그의 어깨가 같은 프레임 안에 비쳤다. 창밖을 보면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나 봐요. 지원이 말했다. 창밖을 함께 보면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죠. 현수가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라서.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올렸다.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 오래된 미래처럼 익숙했다. 눈을 감자 호텔의 고요가 바닷가의 잔소음처럼 멀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번갈아 가며 들렸다. 잠에 들기 직전 지원은 낮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함께 써줘서. 현수가 대답했다. 내일의 문장을 함께 읽어줘요. 밤은 더 깊어졌고 바람은 유리창에 한 번 더 손등을 대고 지나갔다. 한강의 검은 숨이 일정한 리듬으로 방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 리듬에 맞춰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더 고르게 섞여갔다. 새벽쯤 아주 얇은 빛이 커튼 아래로 스며들었다. 호텔의 시계는 조용히 다음 시간을 가리켰다. 아직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둘은 알았다. 아침이 오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다시 입술에 올려질 것을. 그리고 또 알았다. 오늘의 온기를 버리지 않으려면 내일의 말들을 더 정직하게 고르리라는 것을. 창문 너머 강물은 밤의 문장을 무사히 건너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온도가 식지 않도록 조금 더 가까이 붙었다. 그리고 품 안에 고요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같은 꿈의 여백으로 천천히 침잠했다. 서가의 그림자, 강가의 입맞춤, 아침 햇빛이 커튼 아래로 길게 스며들었다. 호텔의 시계는 조용히 다음 시간을 가리켰지만 한지원은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숨을 골랐다. 옆에서 김현수의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서로의 형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몸은 어색하지 않았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오는 중이었다. 일어나야겠네요. 지원이 속삭였다. 조금만 더.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오늘 아침의 문장을 조금만 더 붙잡고 싶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커튼을 더 젖히자 한강의 물빛이 방 안에 얇게 번졌다. 어제의 온기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칫솔을 헹구는 소리, 뜨거운 물이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소리, 바깥의 가벼운 바람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 서로 겹치며 새로운 합주를 만들었다. 오전 10시, 둘은 호텔 로비에서 헤어졌다. 긴 포옹 대신 짧은 눈 맞춤, 대화 대신 짧은 문장 하나. 오늘 저녁 서촌 서점. 알겠어요. 며칠 동안 그들의 낮은 분명히 바빠졌고 밤은 은밀해졌다. 서촌의 작은 서점에서는 서로가 고른 책에 초록색 포스트잇으로 짧은 문장을 남겼다. 당신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창은 열어두고 바람은 천천히 들이겠습니다. 서점 주인은 두 사람이 서가 사이에 오래 서 있는 것을 좋아했다. 책등과 책등 사이로 비켜 나오는 빛 속에서 둘은 마치 페이지를 넘기듯 눈빛을 주고받았다. 을지로의 작은 극장에서는 40석짜리 상영관 맨 뒷자리에서 오래된 흑백 영화를 봤다. 대사는 적었고 숨은 길었다. 화면 속 계단을 오르는 여자,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 그들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동안 지원과 현수는 손등을 포개어 그 움직임에 조용히 반응했다. 상영이 끝난 뒤 화면이 완전히 어둠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손을 놓았다. 어둠은 쉽게 모든 것을 감추었지만 손끝에 남은 미세한 뜨거움만은 감출 수 없었다. 가끔은 종로 골목의 작은 배서 만났다. 탁자 위에 위스키 잔 2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장발의 바텐더가 여유롭게 닦는 잔. 현수는 그곳에서 종종 말을 고르다가 멈추곤 했다. 말을 아끼는 일은 그에게 익숙했지만 지금은 말을 고르는 시간이 조심이 아니라 욕망의 확인처럼 느껴졌다. 나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느 밤 말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던 시간이 말하고 난 뒤의 책임을 먼저 떠올리는 시간으로 옮겨갔어요. 그건 달라진 게 아니라 깊어진 걸지도요. 지원이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가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바텐더가 음악을 조금 더 낮췄다. 바 안쪽의 시계가 딱 한 번 소리를 내고 그 다음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순간 둘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밤이었다. 한강변, 뚝섬유원지 쪽. 영화가 끝난 뒤 소나기가 잠깐 지나가고 공기가 맑아진 시간. 주차장은 한산했고 반대편 둑을 달리는 자전거 불빛이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현수의 차 안, 히터의 바람이 조용히 돌아가고 유리창에 서리가 얇게 맺혔다. 춥지 않아요? 현수가 물었다. 괜찮아요. 지원이 안전벨트를 풀었다. 오늘은 밤이 부드러워요. 그녀가 몸을 약간 기울이자 코트의 옆자락이 좌석 사이로 부드럽게 쓸렸다.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 잡던 날과 달리 이번에는 도망칠 길을 찾지 않는 손이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완전히 맞닿는 순간 그 사이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깜박였다. 지원 씨. 네. 잠깐 창문을 조금만 닦을까요? 그는 웃으며 소매로 유리창 일부를 문질렀다. 바깥의 밤이 동그랗게 열렸다. 물의 냄새가 아주 약하게 스며들었다. 이 정도면 우리를 가리지 않겠죠? 그녀가 말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뜨거워졌다. 그들의 어깨가 가까워졌고 이마와 이마가 가볍게 스쳤다. 첫 입맞춤은 짧고 정확했다. 그 다음은 길고 천천히 깊어졌다. 유리창의 서리는 다시 흘러내렸고 그 흐림 안에서 둘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멈출까요? 현수가 숨 사이로 물었다. 멈추고 싶어요. 지원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가리켰다. 아니요. 그럼 같이 가요. 좌석의 등바디가 조금 뒤로 젖혀졌다.
코트는 어깨에서 반쯤 내려와 다묘처럼 겹쳤다.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일정한 리듬을 찾았다. 말은 줄었지만 서로의 반응은 더 명확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뺨선을 따라 내려오고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올렸다. 차창에 남은 손자국이 천천히 식었다가 다시 따뜻해졌다. 멀리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며 라이트가 차창 안쪽을 스쳐갔다. 그 빛은 둘의 모습에 닿지 못하고 금세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어느 순간 휴대폰 진동이 조용한 차 안을 얇게 흔들었다. 현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다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집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벨소리를 끄고 조용히 뒤집었다. 그 작은 동작이 차 안의 온도를 잠깐 식혔다. 지원이 아주 천천히 물었다. 괜찮아요? 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이 밤을 먼저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대답을 한 번 더 마음에 접었다. 알겠어요. 그 대신 우리 한 가지 약속할까요? 말해주세요. 다음번엔 도망치지 않기 위한 말들을 더 먼저 하자고요. 서로를 숨긴 뒤에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꺼내놓는 말들. 현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동의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깊어졌고 내일의 우리는 정직해져야 하니까요. 그들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의 포옹은 처음보다 단단하고 이전보다 조용했다. 겨울로 가는 강바람이 차창 너머에서 일정한 속도로 흘렀다. 시간이 한참 지나 둘은 거의 동시에 숨을 고르고 자리에 바로 앉았다. 창문을 조금 열자 차 안에 김이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는 오히려 두 사람의 열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데려다 드릴게요. 현수가 말했다. 네. 지원은 코트를 여미며 웃었다. 오늘의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진 말자고 했는데 아마 좀 길어졌네요. 다음엔 편집자의 눈으로 다듬어 주세요. 그가 농담을 얹었다. 차는 강변길을 천천히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DJ가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단순해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둘은 거의 동시에 라디오를 끄고 서로를 향해 한 번 웃었다. 단순해진 마음은 어쩌면 책임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다른 이름이었다. 지원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차를 천천히 세웠다. 가로등 아래 낙엽이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현수가 불렀다. 지원 씨, 네. 당신을 다시 20살로 만든다면 그건 나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용기일까요? 지원은 잠시 그를 보았다. 둘 다요. 그리고 그 용기를 믿게 만든 사람도 당신이에요.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짧은 인사였지만 오늘의 모든 장면을 묶는 매듭 같았다. 잘 자요? 잘 자요?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동안 현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보폭은 여전히 일정했고 문을 열어 들어가기 전 한 번 뒤돌아보았다. 같은 높이의 눈빛, 같은 시간의 미소. 문이 닫히자 골목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는 천천히 기어를 넣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 밤 현수는 부산의 집으로 내려갈 기차 예매를 확인했다. 집이라는 단어가 다시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연락처의 이름을 바꾸었다. 지원, 서점. 그 이름은 그에게 작은 방패처럼 느껴졌지만 방패는 언제나 빚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더 정직해지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직함은 도망치지 않는 기술이니까. 지원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강바람이 멀리서 얇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초록 포스트잇을 꺼내 짧게 썼다. 오늘의 우리. 숨지 않기 위해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포스트잇을 책장 한가운데 붙이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 형광빛은 약속처럼 작게 빛났다. 며칠 뒤 부산. 현수는 거실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서점. 내일 오후 그 카페 괜찮을까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소파 옆에 멈췄다. 당신 휴대폰 울렸어요. 익숙한 목소리. 아주 오랫동안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 서점이 누구죠? 시간이 잠깐 서고 곧 움직였다. 현수는 물컵을 더 꽉 잡았다. 부산의 저녁이 창밖에서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한번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이 문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거실의 빛, 벽의 그림자, 부산의 저녁은 일찍 어두워졌다. 주방에서는 다시마와 멸치를 건진 국물 냄새가 잔잔히 퍼졌고 거실 스탠드 등은 노란 원을 카펫 위에 얌전히 내려놓고 있었다. 김현수는 물컵을 들고 서 있었다. 손끝의 유리가 미세하게 미끄러웠다.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이 한 번 희미하게 켜졌다 꺼졌다. 서점. 내일 오후 그 카페 괜찮을까요? 그는 손을 멈췄다. 숨도 잠깐 멈췄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복돼서 가까워졌다. 슬리퍼의 천이 바닥과 문질러지는 소리, 오래 들은 리듬이었다. 아내 최은영이 거실 문가에 섰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그보다 오래된 평정이 엷게 겹쳐 있었다. 당신 휴대폰 울렸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점이 누구죠? 현수는 물컵을 조금 더 단단히 쥐었다. 방패. 낮에 스스로 붙였던 이름이 입안에서 사포처럼 거칠게 굴렀다. 그냥 서점. 그는 서툴게 웃었다. 책 얘기 좀 하는. 서점이 내일 오후 그 카페가 괜찮냐고 묻나요? 은영은 한 걸음 더 들어왔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조용함 뒤에서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이름을 바꿨군요. 예전에는 사람이었겠죠. 침묵이 테이블 의자 하나 분량으로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스탠드 등의 노란 원이 조금 흔들렸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은영아.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 앉자. 말해야 할 것들이 있어. 둘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 유리잔의 물결이 아주 얕게 떨렸다. 은영은 손가락을 포개놓고 남은 손으로 잔을 반 바퀴만 돌렸다. 예전부터 습관처럼 하던 동작이었다. 언제부터예요? 그녀가 물었다. 서울에서, 인사동, 그리고 강변. 현수의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숨을 들이쉬자 다시마의 짠내가 아주 멀리서 스쳤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잔에 테를 한 번 쓸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우연히 부산에서 마주쳤어. 그는 천천히 골랐다. 오래전 제자였고 지금은 글을 다루는 사람. 그때부터 창문을 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됐어. 창문. 은영이 그 단어를 한 번 따라했다. 나는 당신에게 벽이었나요? 현수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 바다가 눕고 그 위로 얇은 바람이 지나가는 상상. 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은 벽이라기보다 오래 버티는 면.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가 함께 쌓은 시간, 기댈 수 있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되돌아오지 않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창을 찾았던 것 같아. 그 창 너머에 그 사람이 있었군요. 은영의 입술이 아주 얇게 굳었다. 당신은 그 창으로 바람을 들이고 나는 몰랐네.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거실은 더 조용해졌다. 냄비에 불을 줄여두었는지 보글거리던 소리마저 멎었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박자를 찍었다. 은영은 잠시 시계를 보다가 다시 남편을 보았다. 많이 좋아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 사람을.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생활이 접혀 있었다. 현수는 도망치듯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다만 숨을 좀 더 깊게 들이쉬었다. 예, 그는 낮게 말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책임을 지워주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은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일지도 아니면 전혀 원치 않았던 대답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손을 폭에 쥔 채 시선을 테이블 가장자리로 천천히 내렸다. 아직 우리가 끝났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오래 살았고, 오래 참았고, 오래 믿었어요. 그게 다 벽이었던 건 아니니까. 현수는 그 말이 목구멍을 지나 가슴에 닿는 걸 느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이 동시에 치고 들어왔다. 고맙네. 그가 말했다. 나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우리가 만든 것들. 그럼 약속을 하나 합시다. 은영이 자세를 바로 했다. 첫째, 그 사람과의 연락. 오늘부터 멈춰요. 둘째, 한 달.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야기해요. 도망치지 말고. 셋째, 필요하면 상담을 받죠.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나도. 한 달. 현수가 되뇌었다. 그 단어가 낮게 울렸다. 그리고 그 사이 솔직해질게. 솔직함은 변명이 아니어야 해요.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겐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고 당신에게도 당신의 진실을 감당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둘 다. 우리가 만든 집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빛이 부서졌다. 오래전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작은 화분, 새 카펫 냄새, 함께 고른 스탠드 등 집. 단어가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잠시 뒤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 식어요. 밥 먹을래요? 아니면 각자 생각 좀 할래요? 조금만. 현수가 대답했다. 거실에 더 앉아 있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가 혼자 남자, 스탠드 등의 노란 원이 다시 고르게 맺혔다. 현수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 창을 열었다. 서점, 엄지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다. 오늘은 연락을 어렵게 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몇 초가 걸렸다. 화면에 곧바로 점 하나가 깜박였다.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도망치지 말아요. 당신도 나도 기다릴게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집을 지켜요. 각자의. 현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바닥에 열이 차분히 식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약간 달라졌다. 그 시각 서울. 한지원은 조용한 방에서 초록 포스트잇을 뜯었다. 오늘의 우리. 숨지 않기 위해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며칠 전 붙여둔 문장을 다시 읽고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다. 누군가의 집을 지나가지 말 것. 우리의 창이 누군가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녀는 휴대폰의 진동을 느끼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현수의 문장. 오늘은 연락을 어렵게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한강에서 불어올 바람이 늦게 도착한 편지처럼 얇게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혼잣말이 방 안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도망치지 말자. 부산의 밤은 더 깊어졌다. 식탁 위 그릇이 정리되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 은영이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스탠드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 옆 소파에 앉았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사실이 곧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현수. 그녀가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화내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조용하다고. 모르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를 먼저 지키고 싶어요.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알아. 현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고맙네. 이렇게 말해줘서 그 사람에게. 은영은 말을 고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의 젊은 날이었고 누군가에게 창이었던 적이 있어요. 다만 당신은 내 곁에서 내 벽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 벽을 내가 부셨던 적은 없죠. 현수의 목이 잠시 메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었다. 싱크대 옆에 놓인 접시들을 물로 헹궜다. 사소한 동작들이 때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그는 한 번 더 배웠다. 그날 밤 둘은 같은 집의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문틈으로 스탠드 등의 빛이 아주 가늘게 새어 나왔다가 이내 꺼졌다. 어둠이 균등하게 방을 덮었다. 그러나 어둠에도 결이 있었다. 같이 쌓은 세월의 결, 금이 가기 시작한 결, 그리고 아직 부서지지 않은 결. 침대에 누운 현수는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 달. 그는 그 안에 거의 모든 시간을 넣었다. 책임, 바람, 집, 창, 벽. 단어들이 서로 부딪히며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흩어졌다. 어느 순간 그는 몸을 옆으로 돌려 백의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 손에 무게를 주는 유치한 방법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방에서도 누군가가 한번 몸을 뒤집었다.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서로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높이로 지나갔다. 그 소리는 두 집의 공기를 잠시 같은 박자로 묶었다. 새벽 가까워 비가 아주 잠깐 내렸다. 부산의 처마 끝에서 낙수가 조용히 떨어졌고 서울의 창턱에서도 물방울이 간헐적으로 찍혔다. 비는 곧 그쳤다. 남은 것은 약속이었다. 말로도 침묵으로도 쓴 약속. 아침이면 또 다른 장이 열릴 것이다. 문턱에서 잠깐 멈춘 숨이 그 장의 첫 문장을 밀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벽과 창이 함께 적혀 있을 것이다. 강가의 밤, 결정을 배우는 시간, 한강 변의 바람은 겨울을 연습하듯 얇고 길었다. 한지원은 서호교 아래 그림자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끝이 낙엽을 건드릴 때마다 종이처럼 마른 소리가 낮게 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록 포스트잇 한 장을 꺼냈다. 위에는 몇 줄의 문장이 이미 적혀 있었다. 도망치지 않을 것. 누군가의 집을 지나가지 않을 것. 그러나 나의 마음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 그녀는 펜으로 마지막 줄 밑에 짧은 선을 그었다. 바람이 포스트잇 귀퉁이를 살짝 흔들었다. 몰라보게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 마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며칠 전 김현수에게서 온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무거웠다. 오늘은 연락을 어렵게 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이해했고 동시에 이해가 아팠다. 이해란 때로 가장 조용한 상처가 되는 법이었다. 괜찮아. 혼잣말이 입술 앞에서 흩어졌다. 우리는 문장을 천천히 읽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서 지나가는 배의 등이 짧게 반짝이고 사라졌다. 사라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는 생각했다. 사라지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으로 편집되는 일인지도 몰랐다. 부산, 낮, 남포동 근처의 작은 상담센터. 투명한 칸막이 너머로 식물이 몇 그루 놓여 있었고 카펫은 새 것처럼 보드랍게 발 뒤꿈치를 받쳤다. 김현수와 최은영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의 간격은 의자 한 개와 몇 년의 습관 그리고 며칠의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덮었다. 오늘은 각자 한 문장만 말해볼까요? 진심으로, 그러나 짧게, 구체적으로. 은영이 먼저였다. 나는 내가 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 벽은 우리를 지키려 만든 벽이었어요. 무너뜨릴 때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현수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나는 창을 열어야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을 열면서 벽에 기댄 사람을 두고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서 함께 고치고 싶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죠?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다. 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집, 부엌, 스탠드 등 처음 들여놓은 화분. 우리가 만든 곳으로요. 시간이 쌓인 장소로. 은영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아주 약간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아팠지만
아픔이 곧장 분노로 치닫지 않도록 스스로를 잡아당기는 기색이 있었다. 상담사는 메모를 한 줄 보태고 말을 맺었다. 한 달 동안 멈추고 말하고 듣고 가장 어려운 순서지만 그 순서를 지켜봅시다. 복도에 나왔을 때 사각형 채광창을 통과한 빛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현수는 그 빛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걸음을 조금 바꾸었다. 저녁은 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집에서 먹자. 현수가 대답했다. 내가 준비할게. 그들은 오래된 동선으로 함께 걸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오랫동안 내가 알던 당신의 걸음거지는 여전히 같은 높이에서 소리를 냈다. 서울, 오후 늦게. 지원은 종로의 작은 북토크 행사장에서 사회자의 멘트를 들으며 뒤쪽에 서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중년의 사랑을 쓰는 법이었다. 강연자는 사랑은 복잡해질수록 단순한 단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단순한 단어. 그녀는 머릿속으로 몇 개를 떠올렸다. 미안해. 고마워. 기다릴게. 그 단어들 사이로 자신에게 던지는 다른 단어 하나가 들어왔다. 살아갈게.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문자 알림이 떴다. 낯선 번호. 그러나 낯설지 않은 문장. 마지막으로 사과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사람이 많은 낮 시간에 책임의 말만 하겠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종종 다음을 몰래 숨기지만 오늘의 마지막은 다른 결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엄지를 움직였다. 내일 오후 서울숲 산책로 2시. 우리 둘만 알 만큼만 짧게. 문자가 떠나가는 순간 그녀의 어깨에 얇게 걸려있던 무언가가 바람처럼 빠져나갔다. 결정이라는 것은 때로 어디서 얼마 동안이라는 정보를 갖춘 약속이라는 것을 그녀는 배웠다. 다음 날 서울숲. 겨울 직전에 나무들이 잎을 절반쯤 내려놓고 서 있었다. 나무 사이로 난 길은 사람들로 분주했고 개들이 새 냄새를 맡으며 가볍게 뛰었다. 지원은 벤치 옆에 서 있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회색 코트의 남자를 보았다. 현수는 가까이 오며 잠깐 멈췄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줘서. 사과를 한다고 했죠. 지원이 짧게 말했다. 들을게요. 그는 장갑을 벗어 손에 쥐고 마치 강의실에서 오래 던져온 문장을 다시 꺼내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게 준 용기는 누군가의 삶을 건너뛰는 용기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람이 벤치 아래 낙엽을 모아 옮겼다. 지원은 시선을 잠시 바닥으로 내렸다가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사랑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한동안은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쫓아내지 않기로 했던 새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돌아감을 막고 싶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당신의 상처를 내가 만든 만큼 치유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다 고친 사람들이 우연을 허락했을 때였으면 좋겠어요. 현수의 손이 장갑을 조금 더 꼭 쥐었다. 그래요. 그때의 나는 온전한 말로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조심스레 웃었다. 우리의 문장, 오늘은 여기까지로 합시다. 다음 문장은 각자의 책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느리고 작별이라고 하기엔 너무 담담한 몸짓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닫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그들의 그림자를 반으로 갈랐다가 다시 붙였다. 조심히 가요. 당신도.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몇 걸음 걸었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다. 등 뒤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울었고 저쪽에서 자전거 벨이 딱 한 번 울렸다. 아주 보통의 낮, 아주 보통의 작별. 부산, 저녁. 현수는 부엌에서 장을 풀었다. 무, 파, 두부.
칼등으로 마늘을 눌러 으깨고 칼을 들 때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았다. 집 안 공기가 사소한 소리들로 채워졌다. 물 끓는 소리, 국물 우는 소리, 접시 맞부딪히는 소리. 은영이 식탁 위에 수저를 놓았다. 상담사는 뭐래요? 그녀가 물었다. 순서를 지키자고 했어. 현수가 대답했다. 멈추고, 말하고, 듣고. 오늘은 어떤 순서였죠? 멈추고, 좀 많이 말했어. 그가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줬어. 은영은 한쪽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내일은 내가 말을 더 할게요. 그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듣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떠 넣었다. 짠맛과 뜨거움이 혀를 스치고 목으로 내려갔다. 현수는 숟가락을 덜어놓고 은영을 봤다. 고마워. 그 말은 오래 늦은 인사의 형태로 그러나 정확한 온도로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서울, 밤.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노트 첫 줄에 적었다. 오늘 우리는 결정을 배웠다. 사랑은 욕망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을 더 선명히 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을 열었다. 멀리서 강바람이 아주 가늘게 들어와 커튼을 스쳤다. 살아갈게라고 낮게 말하고 등불을 끄자 방 안어둠의 결이 달라졌다. 외롭지 않다는 감각이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각이 몸 안에 자리 잡았다.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 목록을 확인했다. 서점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대신 나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 저장된 문장 하나. 다음번에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다면 그건 우리가 각자의 집을 지켜낸 다음일 것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닫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우며 낮에 공원에서 들었던 개 짖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뒤늦은 잔향처럼 떠올랐다. 아주 보통의 낮, 아주 보통의 작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새벽, 두 도시의 하늘이 비슷한 회색으로 물들 때 바람은 각기 다른 창을 두드렸다. 부산의 창은 오래된 스탠드 등 아래를 지나갔고 서울의 창은 초록 포스트잇 모서리를 한 번 들어 올렸다가 놓았다. 서로 다른 집, 서로 다른 잠. 그러나 같은 리듬의 숨.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음 장의 문턱에서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문장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언젠가 바다와 넌 사이에서 다시 만나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 집의 불을 스스로 켜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다 쪽 문장, 열린 결말, 겨울의 초입, 부산의 아침은 유리 같은 빛으로 얇게 굳어 있었다.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파도는 같은 문장을 계속 써 내려가다가 마지막 단어에서 지우개처럼 물러났다. 김현수는 목에 스카프를 느슨히 두르고 방파제 끝을 천천히 걸었다. 손 안에는 얇은 책 한 권, 표지에는 작은 창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춥네요. 옆에서 최은영이 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공기가 맑아요. 응?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 쉬는 느낌이 또렷해. 둘은 나란히 걸었다. 상담실에서 정한 순서, 멈추고, 말하고, 듣고가 한 달 동안 집안의 여러 장면에 스며들었다. 때론 실패했고, 때론 버거웠지만 적어도 각자의 문장을 덜 숨기는 데에는 익숙해졌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은영이 멈춰섰다. 나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당신이 돌아오겠다고 했던 집이 예전과 똑같아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예전에 우리와 다르게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게요. 현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스카프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고마워. 그가 낮게 말했다. 나도. 예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매일 새로 말하려고 해. 서툴러도. 은영은 미소를 아주 조금만 지었다. 그럼 오늘의 우리는 따로 점심 먹을까요? 당신 잠깐 혼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괜찮을까? 괜찮아. 그녀가 파도 소리를 한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 꼭
같이 붙어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헤어지기 전 그녀는 스카프 끝을 한번 여며 주고 돌아섰다. 발자국은 금세 바닷물에 반쯤 지워졌다. 현수는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모래사장에 앉았다. 책 표지를 엄지로 천천히 문지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미뤄둔 문장을 꺼냈다. 사랑은 침묵을 언어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언어는 책임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그는 책장을 넘긴 자리마다 접혀있는 귀퉁이를 펼쳐주었다. 접힌 자리는 기억의 굴곡과 닮아 있었다. 서울, 같은 오전. 한지원은 출판사 택배 박스를 정리하며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부산 문학제 초청 메일이 며칠 전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초록 포스트잇을 한 장 떼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포스트잇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바다는 오래된 기억을 비슷한 파형으로 되돌려준다. 하지만 돌아오는 순간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KTX 창가 좌석에 앉자 겨울빛이 선로를 따라 달렸다.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껐다. 메시지 목록은 조용했고 마음도 조용했다. 조용함은 때로 비어있음을 뜻했지만 오늘의 조용함은 비워둔 자리에 새 공기를 들이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까웠다. 부산, 다음 역은 부전입니다. 안내 방송이 흐르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나는 어디서 시작할까? 답은 아직 없었지만 빈 페이지는 이상하게도 덜 무서웠다. 문학제의 첫 세션이 끝난 뒤 지원은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해운대까지 걸었다. 바다는 예전처럼 반복했고 바람은 또 다른 문장을 제안했다. 그녀는 첫날 만났던 카페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유리문에 자신의 얼굴과 바다가 엷게 겹쳐 보였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짧게 울렸다. 창가 자리, 그날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앉아 뜨거운 차를 주문했다. 잠시 후 밤톨 타르트가 접시 위에 놓였다. 포크로 작은 조각을 들어 올릴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웃었다. 다시 오셨네요. 카운터 너머에 있던 주인이 말했다. 지난번에도 같은 자리에서 오래 앉아 계셨죠? 기억하시네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조금 덜 오래 앉아 있으려고요. 뜰 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스쳤다. 그녀는 가방 안쪽에서 초록 포스트잇을 꺼냈다. 한 줄을 더 적고 빈 컵받침 아래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오늘의 우리는 각자의 책에서 같은 페이지를 접었다. 언젠가 우연히 그것을 펴준다면 그때 인사를 하자. 포스트잇 귀퉁이가 살짝 보이다 다시 가려졌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같은 시간대 현수는 바닷가에서 일어나 근처 골목을 돌았다. 한옥 지붕의 곡선이 하늘을 얇게 떠받치고 골목 끝 작은 묵카페 간판이 흔들렸다. 문을 밀자 종이 울리는 소리가 카페 공기와 섞였다. 혼자요? 점원이 물었다. 예. 현수는 자리를 잡고 따뜻한 홍차를 시켰다. 옆 테이블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책이 있었다. 표지에는 작은 창문 그림, 그가 방파제에서 들고 있던 책과 같은 시리즈였다. 책갈피로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다. 창은 바람을 들이는 도구이자 서로의 거리를 재는 도구다. 낯선 필체였다. 현수는 잠시 책을 펼쳤다가 다시 덮었다. 마음속 어디선가 얇은 종이가 한 장 넘겨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내려놓았다. 그 대신 집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썼다. 늦지 않게 들어갈게.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보내기. 화면에 전송된 표시가 떴다. 그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유자향과 비슷한 온기가 목으로 내려갔다. 그 온기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는 결심이 작게 섞여 있었다. 오후 늦게 하늘이 금빛에서 회색으로 바뀌는 사이 지원은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시간으로 박자를 쳤다. 반대편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왔다. 미세한 거리, 미세한 속도. 둘은 멀리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 아니면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했다. 빛의 각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들이 서로를 지나칠 때 바람이 잠깐 방향을 바꾸었다.
스카프 끝이 공중에서 조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낙엽 하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아주 작은 사건들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라졌다. 지원은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다. 우연은 고친 사람들이 허락했을 때 돌아온다. 낮의 문장이 한 번 더 떠올랐다. 해가 지고 도시가 넌을 켜기 시작할 때 현수는 집에 들어와 주방 조명을 켰다. 마늘을 으깨고 파를 송송 썰었다. 은영은 식탁 위에 그릇을 놓다가 그를 잠깐 바라보았다. 오늘의 순서는? 그녀가 물었다. 멈추고 조금 말했고 그리고 듣고. 현수가 웃었다. 내일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은 내가 요리할게요. 은영이 대답했다. 당신은 설거지 순서나 잘 지켜요. 둘은 오래된 농담처럼 웃었다. 웃음은 조심스럽지만 진짜였다. 식탁에 국이 오르고 젓가락이 서로의 그릇으로 조심스럽게 건너갔다. 사소한 동작들이 다시 집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 저녁을 마치고 현수는 거실 스탠드 등을 켰다. 노란 원이 카펫 위에 얌전히 내려앉았다. 그는 한동안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숨을 골랐다. 마음 한가운데 끝나지 않았으나 멈춘 문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결심으로 끝나 있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숙소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낮에 카페에서 빼내지 못한 포스트잇이 마음을 건드렸다. 그녀는 오늘의 문장을 정리했다. 우리는 서로의 창이 되어 각자의 집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다음 장의 제목은 살아갈 것. 펜 끝이 마지막 점을 찍자 밖에서 파도 소리가 한번 크게 들렸다가 잦아들었다. 그녀는 스탠드를 끄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이마를 식히고 가슴 안쪽을 맑게 만들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연락은 없었고 필요도 없었다. 생각이 말보다 앞서가다가 다시 말의 속도에 맞춰 돌아왔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침대에 눕기 전 창밖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등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박였다. 리듬.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는 각자의 리듬으로 같은 바람을 건넌다. 새벽. 부산과 서울의 하늘은 같은 회색으로 맞닿았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문장을 썼고 도시에 넣는 글자를 천천히 지웠다. 서로 다른 방, 서로 다른 창, 그러나 비슷한 박자. 그리고 카페의 창가, 빈 컵받침 아래. 누군가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며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얇은 초록 포스트잇이 살짝 드러났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종이를 반쯤 넘겼다가 내려놓았다. 그 문장은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동시에 둘의 것이었다. 오늘의 우리는 각자의 책에서 같은 페이지를 접었다. 언젠가 우연히 그것을 펴준다면 그때 인사를 하자.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짧게 울렸다. 바다는 계속해서 문장을 쓰고 있었고 도시는 또 다른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열린 결말은 미완이 아니었다. 각자의 책을 끝까지 읽겠다는 다만 소리내지 않은 합의였다.